이번에는 데이터그램 패킷의 객체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포 박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데이터를 포장하고 있는 소포 박스입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놈은요,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꿔 얘기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포 박스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배열을 저장하는 소포 박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6가지 형태가 있는데, 블럭으로 나누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자, 근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형태는 다 바이트 배열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차이점은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바이트 배열에 랭스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옵셋과 랭스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옵셋과 랭스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와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옵셋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옵셋이 들어가지 않으면 옵셋은 0, 아니면 옵셋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옵셋을 집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나머지 두 가지의 블럭의 차이점은요,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원격지 주소, 다시 말해서 수신지 주소를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두 가지에 따라서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신 측 주소 정보를 inet 어드레스로 포트로 저장하는 것,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IP를 저장하는 거죠. IP랑 포트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신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 IP랑 포트라고 하는 놈을 inet 어드레스랑 인티저 값인 포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하느냐, 아니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놈으로 하나로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둘 사이의 차이점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정리하면 일단 뒤에 부분이 옵셋과 랭스가 따로따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랭스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정보로 두 가지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격지 정보가 inet 어드레스와 포트로 나누어지느냐 아니면 소켓 어드레스로 나누어지느냐라고 제공되느냐라고 하는 차이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신지 정보가 없는 거죠. 수신지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패킷 포장지 안에는 누가 받을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이 패킷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커넥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따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에 따라서 각각 객체 생성 방법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et address, set address에서 address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요, 원격지 IP 주소를 읽거나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inet address라고 하는 것은 IP만 가지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get address, set address는 말 그대로 원격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도 내내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get address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로컬 주소, 다시 말해서 나의 주소를 가지고 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get local address라고 하는 것을 원래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로컬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격지 정보만 가지고 있거나 그것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get address, set address는 각각 원격지 IP 주소를 읽거나 쓰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get 포트라고 하는 것과 set 포트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에 대한 포트를 읽거나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get address, get port라고 하는 것은 각각 원격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로컬 정보를 가지고 오고자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걸 지원한다고 한다면 get local host, get local port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정보는 각각 IP랑 포트 정보를 따로따로 저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고, 그 소켓 어드레스로 한 번에 가지고 오거나 한 번에 저장하는 방법이 바로 get socket address, get set socket address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격지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결국에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요거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꺼내거나 데이터를 세팅하는 건데, 일단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얘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 데이터라고 하는 놈을 패키징하는, 이게 데이터예요. 그럼 데이터를 패키징하는 소포 박스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꺼내거나 또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 소포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get data, set data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get data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set data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이 바이트 배열의 데이터를 소프박스 안으로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집어넣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두 개를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offset이라고 하는 정보랑 length라고 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정보로 옵셋과 랭스를 지금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메서드가 바로 get offset, get length라고 하는 메서드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set length라고 하는 것은 length를 세팅하는, 다시 말해서 설정하는 메서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그램 패킷의 주요 메서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셋이라고 하는 것과 랭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의 배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버프라고 하는 바이트 배열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프라고 하는 놈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8개짜리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8개짜리가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옵셋이랑 랭스를 같이 보냈다고 쳐볼게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옵셋이라고 하는 것이 2, 랭스라고 하는 것이 4라고 한번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옵셋이라고 하는 것이 2니까 이만큼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가지의 랭스, 4개의 랭스만 데이터로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여기가 랭스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실제로 바이트 배열이라고 하는 놈은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 4개의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옵셋이 2고요. 랭스가 4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놈은 데이터그램 패킷은 결국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박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지는 그겁니다. 그럼 8개의 버프 데이터 중에서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 다시 말해서 다시요.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 옵셋과 랭스가 적용되어지는 이 부분만 저장이 되어지느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저장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옵셋이 2고 랭스가 4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실제 버프라고 하는 놈은 8개의 바이트 배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옵셋과 랭스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이 되어지냐면 전체의 데이터가 일단 다 저장이 됩니다. 옵셋이 얼마든 랭스가 얼마든 일단 전체의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옵셋이라고 하는 값, 랭스라고 하는 값이 각각 추가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꺼낼 때,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 일단은 버프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서 꺼내고요. 그 다음에 랭스라고 하는 것과 옵셋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꺼내서 실제 이 두 가지의 조합, 결국엔 세 가지의 조합이죠. 이 세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실제 필요한 데이터는 이거구나, 내가 읽어야 될 데이터는 이거구나 라고 해서 이 부분을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셋과 랭스라고 하는 놈은요, 말 그대로 추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set 데이터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 버프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이 옵셋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랭스만 이 데이터 패킷 안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은 통째로 이 세 개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꺼낼 때 각각의 모든 정보를 가져다가 내가 정말로 꺼내야 될 정보를 발췌해서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요. 데이터그램 패킷에서 데이터를 꺼내고 넣는 거는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쓸 부분도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그램 패킷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데이터그램 패킷인데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UDP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getBytes로 바이트로 분할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자셋을 따로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디폴트 문자셋이 사용됐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이 문자열이 바이트 배열로 버프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결국엔 얘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럼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소포 박스니까 그 소포 박스 안에 이 버프라고 하는 이 데이터 배열이 그대로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포장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장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수신지 주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수신지 주소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포함된 경우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수신지 주소가 IP와 포트로 각각 저장되어져 있는 경우, 아니면 두 개를 한 번에 관리하는 소켓 어드레스로 저장되어지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표현 방법만 다른 거지 포함시키는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패킷을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그램 AA는 new A 형태로 만든 거고요. 데이터그램 패킷 DP1은 new 데이터그램 패킷. 자, 그리고 나서 버프라고 하는 요 놈을 그대로 첫 번째 매기 변수로 집어넣고요. 두 번째는 그대로 랭스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랭스만 집어넣게 되면 옵셋을 안 집어넣었다는 소리죠. 옵셋을 안 집어넣게 되면 이 경우에는 옵셋이 뭐라고요? 0이라고요. 처음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랭스만큼. 자, 반면에 내가 특정 옵셋부터 시작했고 랭스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옵셋과 랭스를 직접 여러분들이 써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옵셋과 랭스, 옵셋은 4고요. 랭스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하니까 처음 옵셋 한 만큼을 뺀 거란 소리죠.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영문 같은 경우는 다 1바이트니까 이 4바이트만큼 옵셋이라고 했으니까 영문 같은 경우는 1바이트니까 이만큼이 4가 되는 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마지막 랭스 마이너스 4까지니까 이만큼이죠. 결국에는 요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뜯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는 건 그러면 데이터그램이든 패킷이라고 하는 이 글자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전체 버프가 다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옵셋 정보랑 랭스 정보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따가 저 후반부에서 출력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수신지 정보가 미포함된 것을 패킷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수신지 정보가 없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포함하고 있는 패킷입니다. 자, 그 다음에 DP3라고 하는 것과 DP4, 그 다음에 DP5랑 DP6의 앞에 부분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부분은 앞에 1, 2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반면에 뒷부분에 수신자의 주소가 나오는데요. 수신자의 IP에 해당되는 INET 어드레스, 그리고 포트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IP가 지금 로컬호스트를 집어넣었으니까 결국에는 내 컴퓨터가 결국에는 도착지가 되는 거겠죠. 원격지가 되는 거겠죠. 자, 포트는 10,000번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패킷이라고 하는 놈은 이 패킷은 이게 소포박스라고 한다면 소포박스에 받는 사람 주소라고 해서 받는 사람 주소에 IP는 로컬호스트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10,000번 포트로 보내라 라고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소켓 어드레스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IP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포트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는 IP 대신에 호스트네임을 썼다는 것 뿐인 거고요. 자, 마찬가지죠. 얘도 이 IP에 해당되는 위치로 가서 이 포트 번호로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 수신지 주소가 포함된 케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는 세 가지 분류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그 데이터 패킷을 만드는, 객체 만드는 방법 6가지의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그 6가지의 생성자를 그대로 지금 예제로 만들어낸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하시죠? DP1과 DP2라고 하는 놈은요, 원격지 주소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get address라고 하는 것과 get port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 중에서 get address라고 하는 것은 IP에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INET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거고, get port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포트를 가져오는 건데, 원격지 정보를 DP1이라고 하는 놈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참조 자료용이라서 null, 그 다음에 포트 같은 경우에는 int 타입이니까 -1, 절대 포트로 배정될 수 없는 값인 -1이 리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지 IP랑 원격지 포트에 대한 정보는 DP와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과 포트를 각각 가져와도 되지만 이렇게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놈으로 get 소켓 어드레스로 두 가지 정보를 같이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원격지 정보가 없는 경우에 DP1과 DP2는 원격지 정보가 없잖아요. 자, 그 경우에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애초에 이건 쓸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격지 정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그럼 반면에 DP3라고 하는 거는 DP3부터 DP
그러니까 DP3456 이렇게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었죠. 자, 그 원격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그램 패킷에서 원격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제가 아마 이걸 편집을 하면서 이게 움직였나 봐요. get address라고 하는 놈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아마 옮겨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때는 이걸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get address 하게 되면 localhost에 127.0.0.1이 나올 거고요. get port 하게 되면 10,000번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원격시 정보를 가지고 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원격시 정보가 있을 때는 get socket address 이렇게 한 방에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DP3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DP3, 4, 5, 6 모두 다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격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꺼내는 겁니다. 자, 요건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자, get data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set data는 데이터를 세팅하는 거죠. 자, offset과 length라고 하는 정보는 각각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건데, 자, DP1에서 get 데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P1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놈, 잠깐 DP1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들 DP1에서 어떤 데이터를 썼었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버프라고 하는 게 UDP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getbyte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 버프라고 하는 것과 랭스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옵셋이 0부터 시작했고 랭스까지는 모두니까 이만큼의 데이터를 다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DP1이라고 하는 놈한테는 연결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달해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DP1이라고 하는 것은 UDP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DP1.getData 하게 되면 UDP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다 출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는 두 번째 DP2라고 하는 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P2라고 하는 거 잘 보시면 버프라고 하는 것과 이번에는 처음부터 저장 안 하고요. 옵셋이 4부터 저장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4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니까 length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저장하고자 하는 값은 처음에 4라고 하는 놈의 옵셋을 빼고요. 나머지 이만큼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놈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전달한 건데,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get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면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전체 다 나온다고요. 이것만 주의해 달라고 아까 여러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DP2라고 하는 놈 뱃속에는요,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고요, 버프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옵셋이라고 하는 정보와 랭스라고 하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지, 실제로 얘가 쪼개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이 한글로 되어져 있는 부분만 뜯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옵셋과 랭스라고 하는 정보를 같이 꺼내야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dp.getData라고 하고요. 옵셋 정보는 getOffset으로, 랭스 정보는 getLength로 뽑아내야 되죠. 그럼 getOffset이라고 하는 것은 4가 될 거고요. getLength라고 하는 놈은 전체 랭스에서 빼기 4만큼이었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getData라고 하는 놈은 원래 이만큼이 getData 전체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 옵셋이라고 하는 4칸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끝에까지 읽은 거니까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지는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놈은 기본적으로 바이트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이트 배열 형태의 버프가 저장이 되어지는 건데, 이 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옵셋을 무엇을 주나, 랭스를 어떤 것을 주나, 무조건 이 전체가 다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옵셋 정보, 그 추가적으로 랭스 정보가 같이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의 일부분만 꺼내고자 할 때는 옵셋과 랭스를 따로 지정을 할 테니까, 내가 실제로 꺼낼 때는 그 데이터 전체를, 이 세 가지를 다 꺼내다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설명드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이트 배열인 데이터는요, 옵셋 랭스랑 전혀 상관없이 일단은 패킷 안에는 전체가 다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번엔 set 데이터입니다. set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세팅하는 거고요. 자, dp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udp-데이터그램 패킷 이렇게 쓰여져 있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져 있었는데, 자, 그놈을 안녕하세요.getbytes 라는 형식으로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로 바꾸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다시 데이터를 get 데이터로 꺼내게 되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나오겠죠. 자, 결국에는 set 데이터라고는 데이터 패킷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get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그램 패킷에서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그냥 get 데이터로 꺼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버프라고 하는 요놈만, 다시 말해서 바이트 배열만 꺼내는 거고,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꺼내고 싶다고 한다면 옵셋과 랭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꺼내서 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그램 패킷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과 또 데이터그램 패킷의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